안녕하세요. 마스터 스크린 코스의 하경 프로입니다. 코스의 1번홀부터 9번홀까지 저와 함께 플레이하면서 코스 공략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무엇보다 그린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후반 라인홀을 치면서 과연 어디가 어떻게 어려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와 함께 플레이하면서 코스 공략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후반 첫 홀 10번 홀이고요. 352m의 파4홀이네요. 페어웨이 폭이 그렇게 좁게 느껴지진 않아요. 좌우측에 물론 오비가 있긴 하지만 크게 위협적인 정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좌측은 뭐 바위도 있고 해서 맞고 내려올 수 있을 만한 조건이 있는 것 같고요. 뭐 페어웨이가 넓다 보니까 그냥 페어웨이 가운데를 보고 자신 있게 티샷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좀 뭔가 되게 소극적으로 되게 뭐 자신 없게 스윙을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자신 있게 스윙을 해서 티샷을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저 멀리 보이는 벙커를 보고 겨냥을 해서 약간은 페이드성 구질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똑바로 가더라도 뭐 벙커는 넘어갈 것 같아요. 거리상. 생각보다 페이드성 구질은 걸리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벙커는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갔고요. 남은 거리는 이제 76m가 남았고요. 그리고 핀의 위치를 봤을 땐 또 핀보다 뒤로 넘어가게 되면 또 내리막 퍼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또 짧게 이렇게 공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그럼 한 75m 이상은 안 칠 거예요. 75m 이상은 안 칠 거고 75m보다는 좀 짧게 그렇게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과 이 스크린 골프를 즐겨서 플레이를 하는 편인데 그럴 때마다 보면 딱 이런 거리예요. 한 70에서 80m 사이에서 많은 분들께서 정말 이거를 높게 띄워서 이렇게 그냥 그린에 안착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사실 뜨면 뜰수록 거리 체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게다가 또 바람도 많이 타고 어떤 그런 거리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방향 잡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높게 띄우는 것보다는 좀 약간은 좀 어느 정도 적당한 탄도로 가서 적당히 좀 굴러가는 그런 샷을 좀 많이 즐겨 치는 편인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그린 경사도 그렇고요. 그린 A프론에서 핀까지는 거의 경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저는 낮게 굴려서 그렇게 한번 샷을 해보는 것도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또 포대 그린이 아니다 보니까 뭐 큰 부담은 없어요. 굴리는 데 있어서. 그래서 최대한 높게 띄우는 샷도 물론 뭐 필요할 때도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한번 낮게 굴려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는 한 75m 정도로 보고요. 볼을 최대한 우측 발에 놓고 자, 이렇게 탄도가 지금 32도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 보면 풀스윙을 해서 40도 이상으로 높게 띄워서 바람의 영향을 다 타고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뭐 지금 제가 비록 56도로 지금 플레이를 했는데 52도 웨지나 뭐 피칭 웨지라든지 이렇게 약간 눌러치면 탄도가 굉장히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샷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남은 거리가 이제 7.5m의 오르막 퍼팅인데요. 자, 그럼 거리는 한 13m 정도가 되겠죠. 13m고 경사는 그렇게 크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측 끝이나 한 공 하나 정도만 우측을 보고 과감하게 한 13m 스트로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갔어요.
방향이 거의 제가 딱 원하는 대로 한 공 하나 정도 이렇게 출발을 한 것 같고요. 볼 스피드도 제가 원하는 딱 13m 정도 나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10번 홀을 지금 플레이를 했는데요. 10번 홀도 페어웨이 폭이 굉장히 넓었어요. 그래서 티샷에 대한 그런 큰 어려움은 없었고요. 그리고 그린 경사가 조금 난이도가 있는 코스라서 그린 경사가 좀 어려운데 오르막 퍼팅을 좀 남겨둔다면 버디를 기록하진 못하더라도 최대한 타수는 잃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최대한 오르막 퍼팅을 남길 수 있도록 이렇게 공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홀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제 11번 홀인데요. 381m의 파포홀이고요. 거리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티박스에서 페어웨이까지는 약간 내리막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리에 대한 부담은 그렇게 큰 홀은 아닌 것 같아요. 페어웨이 좌우측은 모두 해저드이고요. 그리고 코스가 조금 좁긴 하지만 사실 아이언으로 끊어가기는 좀 거리에 대한 부담이 좀 크고요. 그래서 드라이버를 치긴 쳐야 되는데 굉장히 좀 좁죠. 바람이 약간 훅성 바람도 있고 해서 자,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자, 첫 번째는 우측에 보이는 카트 도로를 보고 자신 있게 스윙을 해서 약간 드로우성 구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공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페이드성 구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좌측에 보이는 해저드 라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 지점을 보고 자신 있게 페이드성 구질을 치시면 되는데 이제 바람이 문제예요. 바람이 이제 훅성 바람이 굉장히 심하게 불고 있기 때문에 페이드 구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정도 위치보다는 저 멀리 보이는 저 그린 앞쪽에 보이는 벙커가 보이실 거예요. 벙커를 그냥 겨냥을 해서 내 구질을 믿고 자신 있게 바람도 있고 하니까 그냥 내 구질을 믿고 자신 있게 그냥 페이드 구질을 만들어내면 될 것 같은데 저도 그럼 그렇게 한번 똑같이 쳐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페이드 구질을 치다가 우측으로 많이 밀려서 또 우측 해저드에 들어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한 가지 구질을 믿고 내 구질을 믿고 자신 있게 스윙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대회 때 물론 두렵고 무섭긴 하지만 그렇게 믿고 플레이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플레이를 해보신다면 더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자, 이렇게 좁은 홀에서 저도 한번 페이드성 구질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벙커를 보고요. 과감하게 페이드성 구질을 공략을 했는데요. 자, 지금 다행이에요. 페이드 구질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진 않았어요. 거의 똑바로 갔기 때문에 지금 바람의 영향을 타고 해저드에 빠질 뻔 했어요. 하지만 페이드가 조금 더 걸렸더라면 페어웨이에 아마 안착시켰을 것 같고요. 그래서 페이드 구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자신 있게 왼쪽 좌측에 보이는 저 그린 좌측의 벙커를 겨냥을 해서 자신 있게 스윙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좁다고 너무 위축되지 말고요. 자신감 있게 그렇게 스윙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남은 거리는 93m이고요. 오르막이 6m가 또 있네요. 전체적으로 이 코스가 이 두 번째 지점에서 이 그린이 좀 높은 그런 지형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저는 딱 100m를 보겠습니다. 100m를 생각을 해서 그리고 핀 뒤로 넘어가더라도 약간은 내리막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심한 내리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핀을 바로 공략을 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안전하게 오르막 퍼팅을 했었죠. 네. 자, 저는 바람도 있고 하니까요. 핀보다 약간 한 5m 정도 우측을 겨냥을 해서 똑바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거리는 이제 93m인데 오르막까지 전 100m를 쳐보도록 할게요. 자, 바람을 타고 약간 좌측으로 돌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러프라서 조금 런이 좀 발생한 것 같아요. 하지만 생각보다 내리막이 그렇게 심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핀을 바로 보고 과감하게 공략을 했고요. 내리막이긴 하지만 경사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한 홀컵 한 컵 정도 우측을 보고 거리는 3m 정도를 한번 스트로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컵 반 정도만 볼게요.
생각보다 경사가 조금 있었네요. 제가 의도적으로 조금 과감하게 스트로크를 하긴 했는데 아쉽네요. 네. 하지만 뭐 남은 팝펫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자, 네, 바로 잘 마무리했고요. 사실 그 두 번째 샷 지점에서 웨지를 잡았을 때는 좀 완벽한 버디 기회가 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린 경사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짧은 클럽을 가지고 있더라도 좀 그린 경사 때문에 쉽게 버디는 안 나오는 그런 코스인 것 같네요. 제가 11번 홀을 이렇게 플레이를 했는데요. 11번 홀이 좌우측 해저드예요. 그리고 굉장히 좀 좁아요. 하지만 오비 지역이 없기 때문에 뭐 해저드에 빠지더라도 자신 있게 나만의 구질을 믿고 뭐 드로우를 구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우측 해저드를 보고 자신 있게 드로우성 구질을 만들어내면 될 것 같고, 뭐 페이드나 뭐 슬라이스 구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좌측 해저드 지형까지 IP를 완전히 해저드 지역까지 돌려놓고 이렇게 플레이 하셔도 괜찮으니까요. 그렇게 공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린이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 버디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그런 홀이었던 것 같고요. 오르막 퍼팅을 남겨놓는다면 어쨌든 뭐 타수는 잃지 않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12번 홀에 와 있고요. 내리막이 굉장히 좀 심한 그런 홀이네요. 자, 뒷바람이 좀 불어줬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좀 원원 시도를 한번 해봤을 텐데 약간은 옆바람성 앞바람이기 때문에 원원 공략은 쉽진 않을 것 같고요. 자, 하지만 지금 보면 페어웨이 좌측은 해저드이고요. 우측은 오비 지역인데 꽤 좀 좁아요. 생각보다 좁고요. 그리고 내리막이기 때문에 공이 어느 정도로 휘어서 어디에 떨어질지 이렇게 예측이 안 되는 그런 홀이거든요. 제가 공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지금 바로 핀을 바로 봤어요. 저렇게 보면 해저드에 빠질 위험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바람도 약간 슬라이스 바람이 불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 상태로 놓고 절대 왼쪽으로 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우측으로 밀어치는 그런 샷을 할 텐데, 그러면 저는 그냥 좌측은 아예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편안하게 샷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신 있게 그냥 핀을 바로 보고 우측을 휘어서 들어가는, 아마도 그린 저 오른쪽에 보이는 벙커에 빠질 수도 있을 거거든요. 하지만 그 벙커에서 두 번째 샷이기 때문에 충분히 버디 기회는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신 있게 한번 핀을 바로 보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핀을 바로 보고 공략을 해도 우측으로 약간 돌아가는 모습 보이시죠? 이런 게 바로 공략법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좁은 코스에서는 한쪽은 버리고 내가 구질을 믿고 한쪽만 이렇게 공략을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남은 거리는 이제 43m인데요. 자, 유난히 이제 코스 자체가, 코스 전장이 되게 짧은 편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플레이 해본 결과 짧은 편인데 이제 웨지를 많이 잡고 두 번째 샷을 하게 되는데, 또 생각보다 웨지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버디는 많이 기록이 되지가 않아요. 이유는 그린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린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최대한 버디를 할 수 있는 자리, 파를 기록할 수 있는 자리, 혹은 뭐 방어적으로 파를 기록할 수 있는 자리를 딱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큰 어려운 그런 마운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핀 뒤로 넘어가더라도 거의 똑바로 경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과감하게 핀을 좀 뒤로 넘어가더라도 한 번쯤은 그렇게 공략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제는 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 1시 방향 쪽에 보이는 저 빨간색 마운드가 하나 보일 거예요. 만약에 그쪽 지점으로 가게 되면 또 내리막 퍼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리고 홀컵 뒤로는 또 내리막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1시 방향 쪽으로 공이, 저 빨간색 지점이에요. 저 빨간색 지점으로 공이 올라가게 되면 사실 파할 수 있는 확률이 제 생각에는 한 30%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려워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그 1시 방향 저 빨간색 지점만 피한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파는 기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저 지점은 피해서 제가 생각했던 저 핀 뒤에 12시 방향이나 11시 방향 쪽으로 과감하게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거리는 43m인데요. 제가 원하고자 하는 방향, 그 안착 지점이 핀 뒤이기 때문에 저는 한 45m 정도 이렇게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약간 제가 지금 어프로치 하면서 지금 보면 약간 손이 이렇게 약간 내쳐 맞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스윙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채가 자연스럽게 빠져나가 줘야 되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채를 좀 그립을 좀 많이 꽉 잡고 너무 많이 가져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약간 우측으로 좀 출발 자체가 우측으로 밀려서 제가 생각했던 그 위치보단 좀 우측으로 많이 간 것 같아요. 좀 아쉽게도. 하지만 비록 거리는 3m긴 하지만 경사가 좀 훅성 경사가 좀 있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그런 버디 펫인데 최대한 버디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한 컵에서 한 컵 반 정도를 보고요. 한 5m 정도 스트로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과감하게 스트로크를 하니까 들어가네요. 네. 제가 지금 5m를 친다라고 했는데 볼 스피드가 3.0이 나왔어요. 6m가 들어간 거거든요. 생각보다는 좀 강하게 이렇게 컨택이 된 것 같고요. 이렇게 12번 홀을 제가 플레이를 했는데요. 12번 홀 같은 경우는 내리막이 굉장히 좀 심한 그런 파포홀이에요. 그리고 좌측은 해저드, 우측은 오비 지역인데 뒷바람이 좀 강하게 불고 있다라고 하면 장타자분들이라면 뭐 충분히 원혼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런 홀이었고요. 하지만 이 페어웨이 폭이 굉장히 좁았잖아요. 이럴 때 방금 제가 지금 공략했던 것처럼 페이드 구질이라든지 슬라이스 구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자신 있게 좌측에 보이는 해저드 쪽을 그냥 겨냥을 해서 자신 있게 스윙을 하면 페어웨이에 안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린 경사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최대한 그 위치 선정을 잘해서 내가 꼭 보내고 싶은 자리를 고른 다음에 그쪽 자리로 이렇게 스윙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홀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제 13번 홀에 와 있고요. 13번 홀은 지금 페어웨이 좌우측 모두 오비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페어웨이 좌측에 보면 바위같이 이렇게 뭐가 있는데요. 저 IP 지점까지 그 바위가 계속 이어져 있는지 확인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니맵을 봤을 때는 돌이 좀 군데군데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측은 조금 위험해 보이고요. 그래서 최대한 페어웨이 좌측 편으로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뭐 페이드성 구질이나 뭐 슬라이스 구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거의 오비 지역까지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자신 있게 스윙을 한다면 페어웨이에 잘 안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뭐 페이드성 구질과 슬라이스 구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플레이를 하다 보면 굉장히 똑바로만 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걸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냥 페어웨이 가운데를 보고 슬라이스를 안 내기 위해서 일부러 더 왼쪽으로 이렇게 치려고 하는 모습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자, 우리가 슬라이스를 안 내기 위해서 왼쪽을 더 겨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스윙 궤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아웃인으로 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슬라이스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똑바로 서서 이렇게 이 IP 설정을 해놓는 게 더 유리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서 이렇게 플레이하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한번 페어웨이 좌측에 보이는 오비 지역까지 한번 이렇게 IP를 설정을 해놓고 자신 있게 뭐 페이드나 뭐 슬라이스 구질을 한번 만들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약간 좀 똑바로 가는 느낌이긴 한데요. 그래도 뭐 역시 제가 딱 보니까 돌도 있고 언덕이 좀 이렇게 있어서 좌측으로 공략을 하게 되면 맞고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우측보다는 페어웨이 좌측으로 꼭 공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남은 거리가
220m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리막도 조금 있고요. 자, 지금 보니까 이제 핀의 위치를 보니까요, 그린의 모양이 또 마찬가지예요. 핀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핀보다 좌측은 빨간색 지점이에요. 굉장히 높은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핀을 기준으로 우측은 파란색 지점으로 약간 낮은 지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가장 피해야 할 곳은 우선적으로 봤을 땐 핀보단 좌측 이쪽으로 투혼이 된다면 이글 퍼시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3펫 이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핀보단 우측으로 공략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 충분히 뭐 이글 찬스라든지 뭐 혹은 버디, 파는 아주 쉽게 기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파5 홀이기 때문에 뭐 파는 쉽게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린의 모양이 지금 보면 핀보다 좌측으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버디 확률은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네. 왜냐면 내리막 퍼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파는 어떻게 기록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핀 좌측에 떨어지게 되면 버디할 수 있는 확률은 10%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핀을 기준으로 우측에 떨어지게 되면 버디를 기록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엔 한 8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확률상 핀 좌측보다는 우측으로 공략을 하시겠죠. 네, 그럼 저도 핀 우측으로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제가 생각했던 딱 그 위치로 핀보다 우측으로 이렇게 공략을 잘 했습니다. 저는 똑바로 쳤는데 바람 영향 때문에 약간 우측으로 휘어서 제가 원하는 그런 위치까지 잘 왔고요. 지금 보면 이 핀 홀컵 뒤편으로 보면 굉장히 눈으로 봐도 마운드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저 지점으로 가게 되면 제가 봤을 땐 거의 버디는 힘들어요. 이글 퍼시긴 하지만. 그래서 파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텐데, 그래서 최대한 애초부터 그냥 우측으로, 그린 좌측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우측으로 이렇게 공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남은 거리는 비록 13.8m이긴 하지만 오르막도 있고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21m에서 22m 정도 스트로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런 롱퍼팅은요, 그 방향성보다는 거리감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방향은 그냥 어느 정도 내가 어느 위치로 쳐야겠다라고만 생각만 해주시고, 거리에 대한 거를 체크를 잘 해줘서 거리감을 맞추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래야 컨시드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딱 22m 정도 스트로크를 할 텐데요. 뭐 우측에서 처음에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약간 흘러내긴 하지만 무시해도 될 것 같고요. 이 홀컵 주변에 슬라이스 경사만 잘 생각을 해서 플레이를 한다면 충분히 컨시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좀 세게 맞았어요. 제가 오르막을 너무 과하게 생각을 했나 봐요. 저는 지금 22m, 23m면은 볼 스피드가 한 5.8 정도 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볼 스피드를 보니까 6.1이 나왔어요. 제가 지금 방금 치고서 딱 소리 나는 순간 저 놀랬거든요. 제가 방금 그 그린 우측으로 가게 되면 버디 확률이 한 8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정하겠습니다. 한 50%. 네. 왜냐하면 이게 거리감이 안 맞으니까 저도 지금 사실 이 버디 퍼시긴 한데 어렵네요. 네. 자, 하지만 버디기이기 때문에 저는 우측으로 한 4컵 정도를 보고요. 4m 정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와, 이거 경사 보세요. 이 경사 보세요. 이게 지금 이렇게 경사가 막 눈에 보일 정도로 심하게 휘는데 저 뒤편에서는 어느 정도로 이렇게 내리막이 심하다는 뜻일까요? 이렇게 아쉽게 또 팔을 아쉽게 또 팔을 기록했네요.
저는 핀 우측으로 이렇게 공략을 하면 쉽게 버디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이 거리감의 미스가 나오다 보니까 3퍼트가 나왔네요. 그만큼 그린이 경사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코스이고요. 아쉽지만 이렇게 제가 13번으로 플레이를 했는데요. 좌우측이 모두 오비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좌측에 보이는 언덕 지형이 있기 때문에 언덕 지형을 잘 이용을 하다 보면 맞고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페어웨이 우측보다는 좌측 편으로 좀 공략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샷에서 좀 그 그린 앞쪽에 보이는 해저드 라인이 굉장히 좀 크게 눈에 들어오는 편인데, 좀 사실 미스샷만 나오지 않는다면 그 해저드는 좀 부담이 안 가는데, 좀 거리가 좀 굉장히 길었잖아요. 그래서 롱아이언이라든지 유틸리티 우드 클럽 혹은 우드 클럽을 가지고 자칫 팀이 들어가다 보면 미스샷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해저드에 또 빠질 수가 있는데, 그냥 편안하게 우리가 롱아이언을 잡고서도 우리가 숏아이언을 잡은, 마치 그 숏아이언을 잡은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가볍게 스윙을 해준다면, 거리는 이 채에 대한 로프트가 알아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힘으로 조절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스윙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비록 파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충분히 버디 혹은 이글까지도 기록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다음 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14번 홀에 와 있고요. 162m의 파3 홀이네요. 포드 그린 형식이다 보니까 그린 앞쪽에 러프에 맞게 되면 또 맞고 뒤로 흘러서 벙커에 빠질 수 있는 그런 파3 홀이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최대한 좀 탄도를 좀 띄워서 그린 앞쪽에 맞춰서 좀 세우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핀 뒤로 또 오르막이기 때문에 또 핀 뒤로 넘어가게 되면 내리막 퍼팅을 해야 되거든요. 딱 봤을 땐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굉장히 좀 함정이 많은 그런 파3 홀 같아요. 지금 162m에다가 약간은 뒷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 거리는 한 155에서 160 사이를 치려고 노력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 핀 앞쪽으로 온그린이 잘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155에서 160m를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프론만 잘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딱 에이프론이네요. 네. 지금 조금 짧았다라고 하면 그 언덕을 맞고 다시 뒤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최대한 핀 뒤로 넘어가지 않게 핀과 딱 요 에이프론 사이를 제가 공략을 했는데 정확히 딱 들어간 것 같고요. 그렇게 공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오르막 퍼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에 안착했습니다. 자, 남은 거리는 이제 9m 정도가 되고요. 오르막이 0.28인데 그 두 배를 하게 되면 한 5.6m, 6m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대략 한 15m 정도가 되겠네요. 네, 15m 정도를 스트로크를 하고요. 경사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저는 한 2컵 정도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2컵에 15m 공략해 보도록 할게요. 그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짧았어요. 지금 볼 스피드를 보니까 한 14m 정도가 나간 것 같네요. 이렇게 좀 짧게 플레이가 되다 보니까 앞에 경사가 좀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아쉽지만 컨시드 8을 잘 기록했고요. 이렇게 제가 14번 홀을 플레이를 했는데요. 핀의 위치를 봤을 때 핀보다 넘어가면 안 되고, 또 핀과 앞쪽에 보이는 에이프론 그 사이에 공을 안착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그 위치 정확히 떨어뜨리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웠던 그런 홀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린이 포대 그린이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또 앞에 맞고 또 뒤로 흘러내려갈 수 있는 그런 그린 모양이었는데, 이럴 때는 좀 높은 탄도를 이용을 해서 그린에 좀 바로 세우는 그런 전략으로 플레이 하신다면 타수는 잃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다음 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15번 홀에 와 있는데요. 굉장히 재미있게 생긴 그런 홀이에요. 쭉 가다가 거의 기역자로 꺾이는 홀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뒷바람이 분다고 했을 때는 그냥 그린을 바로 보고 쳐도
원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홀인데요. 지금은 보면 맞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원원 시도는 쉽진 않고요. 그리고 그린 앞쪽에 보이는 저 벙커가요, 페어웨이까지 쭉 이어져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저 페어웨이 벙커, 우측에 보이는 벙커에 빠지게 되면 그린 벙커거든요. 그래서 저 벙커에 빠지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린 벙커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저 우측에 보이는 저 벙커는 피해서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린 앞쪽에 보이는 벙커, 쭉 이어진 벙커가 아닌 저 그린 좌측에 보이는 저 벙커 좌측 끝을 보고 그렇게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홀이 굉장히 재밌는 홀인데요. 제가 두 번째 차치점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비록 뭐 거리를 많이 보낼 필요는 없는 그런 홀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그냥 안전하게 부드럽게 스윙을 했고요. 자, 남은 거리는 이제 94m인데 맞바람이 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100m, 한 105m? 110m까지 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탄도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바람의 영향을 더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110m까지 봐도 괜찮을 것 같고,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거리는 그 탄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탄도가 낮은 분들이라면 그냥 100m만 봐도 될 것 같고, 탄도가 높은 분들이라면 110m까지 봐도 괜찮은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앞서서 왜 재밌게 생긴 홀이지만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린이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딱 봤을 때 핀을 기준으로 핀보다 좌측에 떨어질 경우에는 파할 수 있는 확률이 10%가 채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10%라고 볼게요. 그러니까 결국 한 10번 치면 한 번 정도 파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핀보다 우측으로 떨어지게 되면 파할 수 있는 확률이 그래도 한 60%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퍼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상황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버디를 욕심부리기보다는 저처럼 제가 지금 핀보다 약 한 8m 정도 우측을 지금 겨냥을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공략을 해주시는 게 아마 모범 답안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저는 탄도를 좀 높게 띄워서 칠 거기 때문에 저는 110m까지도 생각을 해서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높게 띄웠고요. 딱 제가 원하는 그 위치로 공이 잘 안착을 한 것 같아요.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보니까 거의 경사가 거의 없잖아요. 뭐 조금 눈에 보이는 건 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컵 이상은 넘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리는 지금 5.8에 높이가 0.18이에요. 그러면 한 3.6m를 더 더한다라고 보고 9.4m, 9.4m. 그냥 컨시드가 1m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m를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과감하게 공략을 하게 되다 보면 핀 뒤로 한 1m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심한 내리막 퍼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1차적인 목표는 물론 버디겠지만 버디를 기록 못했을 때도 안전하게 파는 기록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10m 이상은 안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측 한 반 컵 정도만 보고요. 아이고, 조금 우측을 많이 밀려 맞았. 조금 우측으로 많이 벗어났고, 게다가 또 거리까지 좀 세게 맞았어요. 지금 이게 아닌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1.8m가 남은 상황에서 내리막이 0.12예요.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아까 확률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제가 핀 우측으로 갖다 놓게 되면 한 60%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전제 조건이 있었죠. 퍼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퍼팅을 이렇게 하시면 파 기록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자, 저는 내리막이고 약간 좌측에서 우측으로 좀 있는 것 같아서 1m만 보고요. 이런 상황이 펼쳐졌네요. 이거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이거 제가 쳐놓고 지금 되게 민망해가지고
어디서부터가 잘못된 걸까요? 결국은 제가 두 번째 샷 지점 공략은 굉장히 좋았잖아요. 정말 아주 좋은 버디 기회가 왔는데 그 버디 기회를 살리려고 정말 욕심을 부리다가 이렇게 좀 강하게 퍼팅 스트로크가 되는 바람에 3퍼트가 나왔어요. 그만큼 그린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 버디는 기록 못하더라도 최대한 안전하게 파는 기록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퍼팅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15번 홀을 플레이를 했는데 뒷바람이 부는 상황이라면 그린 우측 그 에이프론을 보고 과감하게 자신있게 한번 스윙을 하게 되면 온그린이 안 되더라도 그린 우측에서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 오르막 경사에 어프로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버디 기회가 올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맞바람이 부는 상황에서는 저처럼 그냥 안전하게 페어웨이 가운데를 보고 공략을 하신 다음에 무엇보다 그린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버디 욕심을 버리고 파만 안전하게 기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홀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제 16번 홀인데요. 16번 홀은 416m의 파포홀이에요. 페어웨이를 보면 좌측과 우측 모두 오비 지역이에요. 하지만 240m 지점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페어웨이 좌측은 해저드로 바뀌거든요. 좀 거리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라면 오비보다는 해저드 지역에 빠질 위험이 큰데 지금 또 재밌는 건 해저드부터는 또 페어웨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랜딩 지점이 굉장히 좀 좁아져요. 그리고 제 기억에는 아마 페어웨이 좌측으로 가게 되면 이 경사에 따라서 아마 해저드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좀 도사리고 있는 홀인데 가장 좋은 공략법은 저 페어웨이 우측에 보이는 벙커가 보이실 거예요. 벙커를 보고 드로우 구질을 구사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드로우 구질로 구사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공략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번에는 저 페어웨이 우측에 보이는 벙커를 보고 최대한 드로우성 구질로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드로우 구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어떻게 설명을 드렸는지 기억나시나요? 지난 시간에 제가 오른발을 살짝 뒤로 빼놓고 그 다음에 백스윙을 안쪽으로 했다가 바깥쪽으로 밀어치면서 릴리스를 조금 빨리 하면 드로우 구질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방법이 많은 분들께서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실제로 나는 인에서 아웃으로 스윙을 했는데 이렇게 좀 헤드페이스가 좀 열려 맞아서 오히려 더 슬라이스가 난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또 다른 방법, 아주 간단한 방법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일반적인 그리고 약간 클로즈 스윙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공이 약간 좌측으로 돌아가는 그런 드로우 구질이 나올 거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평소보다는 헤드페이스를 많이 닫아주고요. 자,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공 날아가는 그 표적 보이시죠? 저 동글동글 저렇게 빨간 점이 동글동글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헤드페이스만으로도 구질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궤도로 해서 이 부분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헤드페이스를 좀 약간 닫아놓고 이렇게 플레이를 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드로우 구질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지금 비록 러프긴 하지만 이거 보세요. 좀 거리가 좀 더 나갔다라고 하면 해저드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해저드가 코스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딱 정확하게 거리를 체크를 해서 공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남은 거리는 이제 159m의 앞바람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한 165m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핀보단 짧게 되면 또 내리막 퍼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핀보단 좀 길게 공략을 해도 좋을 것 같아서 저는 한 165에서 170m를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러프라서 약간 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165m 정도를 쳐보도록 할게요. 어이구. 네, 생각보다 조금
핀 뒤로 좀 많이 넘어갔는데요. 하지만 나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르막 퍼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버디는 사실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파는 충분히 쉽게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거리는 11m에 높이가 0.23이기 때문에 0.23을 2배를 하게 되면 0.46, 그럼 4.6m를 저 11.2에 더하게 되면 15.6, 그러면 반올림에서 한 16m라고 볼게요. 네, 16m. 그러면 볼 스피드는 한 4.8 정도 예상하는데요. 이번엔 꼭 집중해서 거리감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아주 먼 퍼팅이 들어갔네요. 이렇게 이런 퍼팅이 들어가면 굉장히 짜릿짜릿해요. 네, 너무 기분도 좋고요. 네, 이렇게 16번 홀을 플레이를 했는데요. 자, 240m 지점까지는 양쪽이 다 오비예요. 그리고 240m 지점 이상으로는 해저드가 있는데 해저드가 코스 안쪽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어려운 랜딩 지점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거리에 맞게끔 그렇게 공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방금 제가 플레이했던 것처럼 저 페어웨이 우측은 오비적이긴 하지만 언덕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해 보이는 그런 위치였기 때문에 저는 우측을 보고 약간 드로우 구질을 쳤는데요. 드로우 구질을 만들 때 저희 같은 경우는 궤도로 충분히 드로우 구질을 만들 수 있지만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의 궤도로 조절하기가 너무 어렵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제가 방금 쳤던 방법처럼 헤드 페이스를 약간 닫아놓고 쳐도 드로우 구질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공략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핀의 위치는 핀보다 짧게 되면 내리막 퍼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길게 쳐서 오르막 퍼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홀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제 17번 홀이고요. 17번 홀은 176m의 파3 홀이네요. 그린 앞쪽에는 또 오르막이 있어요. 일단 거리를 봤을 때는 176에 오르막 9를 더하게 되면 185에 바람까지 있어요. 그럼 195. 네, 딱 느낌은 한 195m 정도 되는데, 자, 핀의 위치를 이제 확인하셨죠? 핀의 위치가 거의 뭐 태극기 수준인데요. 뭐 핀을 중앙으로 했을 때 핀 뒤로 지나가게 되면 무조건 보기예요. 파를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핀보다 좀 짧게 파란색 지점으로 안전하게 공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제가 아까 거리를 195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195를 다 치냐? 그게 아니라 느낌상 한 190m만 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핀보다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파3는 어쨌든 온그린을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온그린을 하더라도 최대한 핀보다 짧게 온그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온그린이 안 되더라도요, 핀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3시나 9시 방향 이쪽으로 그린 미스를 하게 되면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데, 어프로치를 하더라도 그린에 공을 세울 수가 없어요. 핀 근처까지는 내리막이 굉장히 옆나이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린을 미스를 하더라도 최대한 짧게 미스를 하는 게 파를 지키는 데는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190m만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행이에요. 저는 지금 볼이 날아가는 것을 보고 너무 세게 맞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잘 짧게 안착을 했는데요. 지금 오히려 지금 제 볼이 있는 위치보다 좀 더 좌측으로 갔더라면 훨씬 더 그냥 경사가 없는 무난한 오르막 퍼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지금 방향이 조금 우측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사가, 오르막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사가 좀 심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저 핀 뒤로 넘어갔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생각하기도 싫네요. 네, 내리막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자, 지금 보면 이런 경사에서는 버디를 기록한다는 느낌보다는 최대한 짧게 컨시드를 받는 작전이 필요해요.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좀 과감하게 치려고 하다가 또 지나가서 또 옆라이 퍼팅을 해야 되고 아주 위험한 그린이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안전하게 컨시드 작전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5를 2배를 하게 되면 11m네요. 그렇죠. 11m. 11m를 저 7.7에 더하게 되면 18.7m. 저는 한 19m 정도가 되는데 최대한 19m 딱 타이트하게 맞춰서 컨시드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사가 홀컵 주변의 경사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저는 한 클럽 정도를 보고요. 19m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컨시드 6cm 한 요 정도만 좀 더 갔으면 컨시드였는데 아쉽네요. 네, 비록 짧은 거리긴 했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팝펫이었어요. 네. 자, 이렇게 제가 17번 홀을 플레이를 했는데요. 거리가 길고 뭐 그린이 어려운 것 말고는 큰 어려움은 없었거든요. 핀보다 좀 짧게 온그린만 잘 된다라고 하면 뭐 타수는 잃지 않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최대한 그린을 미스를 하더라도 내가 9시나 3시 방향 쪽으로 미스를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안전하게 핀보다 좀 짧게 이렇게 미스를 하는 것이 파세이브 하기는 아주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점 참고해서 플레이를 하시면 뭐 타수는 잃지 않을 거예요. 네, 저는 다음 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18번 홀에 와 있고요. 드디어 이제 마지막 홀이네요. 사실 좌우측이 모두 오비긴 하지만 생각보다 좁진 않거든요. 하지만 지금 페어웨이 좌측에 보이는 벙커가 연달아서 3개가 있고요. 우측은 오비가 있긴 하지만 언덕이 좀 있기 때문에 맞고 내려올 수 있는 확률도 높고요. 저는 그래도 안전하게 저 페어웨이 멀리 보이는 그 좌측에 보이는 벙커를 보고 벙커를 겨냥을 해서 바람이 약간 슬라이스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어요. 그래서 똑바로 내지는 약간은 우측으로 휘어서 들어가는 그런 페이드 샷으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티샷만 잘 해놓는다면 거리가 짧기 때문에 충분히 투혼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티샷 결과에 따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이 벙커에 빠질 것 같은데요. 다행이네요. 네. 자, 이렇게 제가 벙커를 겨냥을 해서 약간 바람을 이용하는 이렇게 우측으로 돌아가는 그런 샷을 했는데요. 벙커들 때문에 이 시각적으로 좀 좁아 보이는 느낌은 있지만 실제로 오비와 오비 그 사이는 굉장히 좀 넓은 편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렇게 공략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남은 거리는 이제 187m가 남았고요. 이제 그린을 모양을 보니까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느낌은 없어요. 그래서 중핀이기 때문에 저는 핀보다 좀 짧게 공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가장 피해야 될 부분은 핀보단 뒤로 혹은 우측으로. 그래서 저는 최대한 핀보단 좌측 그리고 혹은 좀 짧게 그렇게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리는 이제 190m 정도가 남았고요. 러프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면 그린 입구가 거의 너무 평지예요. 뭐 어떤 포대 그린도 아니고, 그래서 그린 앞쪽에 보이는 러프를 맞고 튀어서 충분히 온그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190m지만 이제 실제로 6번으로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왜냐면 핀보다 긴 거보다는 좀 짧은 게 좋으니까. 제가 6번으로 풀스윙을 하게 되면 한 185 정도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딱 맞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스탑! 멈춰! 네. 네. 조금만 멈췄으면 굉장히 좋은 샷이 나올 뻔했는데 러프에서 샷을 하다 보니까 런이 조금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6번으로 치긴 했지만 생각보다 거리가 조금 많이 나왔네요. 뭐 하지만 이글 찬스잖아요. 네, 이글 찬스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독수리 한 마리를 보면서 즐겁게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는 이제 한 5m 정도가 되는데요. 내리막이 0.1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거리는 한 3.5m만 치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이글을 꼭 하고 싶은 마음에 저는 4m를 공략을 할 거고요.
그만큼 좌측에서 우측으로 흘러내리는 경사를 조금은 생략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한 컵 반 정도만 보고요. 그렇게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네요. 네. 제가 그 좌측을 좀 많이 본다라고 했는데 두 컵이 안 나갔어요. 지금 치는 순간 한 컵밖에 안 나간 느낌이 들어서 약간 열려 맞았어요. 그래서 아쉽지만 독수리는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깔끔하게 버디로 마무리했고요. 사실 마지막 홀 이 18번 홀은 제가 이렇게 플레이를 했는데 뭐 양쪽에 오비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뭐 좁은 편은 아니거든요. 티샷만 잘 된다면 충분히 투혼 공략을 해서 이글 찬스까지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홀이었고요. 10번 홀부터 18번 홀까지 플레이를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1번 홀부터 9번 홀까지 뭐 어떤 코스 난이도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다는 느낌은 안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번 시간에 10번 홀부터 18번 홀까지 플레이하면서 이 홀 역시 코스 난이도는 별 5개, 생각보다는 그렇게 뭐 어렵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어려웠던 거는 그린의 경사가 별이 5개였는데 제 느낌에는 별이 한 6개까지 줘도 될 정도의 어떤 그런 그린 난이도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그린 경사가 어렵기 때문에 그 핀의 공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버디가 나오고 혹은 보기가 나오고 이렇게 정말 극과 극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린 난이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최대한 언더 타수를 기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코스로 저와 함께 플레이하면서 코스 공략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스터 스크린 코스의 하기원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